요즘의 그 노마디즘의 삶 의식과 관련이 있어서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엄유시 산책 1 귀염 9세의 밤사이의 비와 서리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낭독부터 들어보시죠. 밤사이의 비와 서리 같은 사랑. 귀염 9세. 저 산사나무의 잔 가지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 밤사이의 비와 서리에 부들부들 떤다. 아침녘이 되어서야 환한 햇살이 푸른 잎 잔 가지를 누비면서 퍼져 나아갈 때까지. 오늘부터 틈틈이 띄엄띄엄 엄유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근데 엄유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그 많은 비평적 글쓰기를 해왔습니다만 따로 엄유시에 대한 글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꼭 한번 내가 이것에 관해서 글을 한번 써볼까, 뭐 연구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엄유시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주로 쓰고 있고 중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일이 없어요. 엄자가 뭐냐 하면 엎조린다, 낭송한다, 낭독한다 할 때 낭송, 낭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낭송, 낭독보다는 가창의 개념이다. 가창, 노래 부르는 것의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엄유 시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엄유 가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엄유 가수라고 해야 되는가, 뭐 가객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하기로 하고, 유는 논유자입니다. 떠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오가는 것을 떠돔, 떠돔은 도에다가 니을 미음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그 노마디즘의 삶 의식과 관련이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유시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를 낭송하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시인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엄유시인 같으면 김사카스입니다. 근데 김사카스를 엄유시인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김사카스는 노래를 안 부르으니까 어떻게 엄유시인이겠느냐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엄유시인이라고 하면 특정 시대에 작가층을 형성하는데 김사카스는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유시인의 부류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엄유시인은 자작 유랑 가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작,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서 유당하는 소리꾼, 노래꾼, 이런 개념입니다. 시인이라기보다는 물론 자작도 작사가 있고 작곡이 있는데 옛날에는 전문 작곡가가 없으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작곡에 거기에 가사만 작곡내서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작사는 자주 해야 되고 작곡은 하나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울게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 그 전문 작곡가가 없었으니까 우리 시조도 하나 작곡을 해놓으면 그 틀에 맞춰서 계속 가사만 바꿔서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옛날 그 중세 유럽의 엄유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이 작사한다는 개념은 요즘 말로 하면 시인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곡은 뭐 별로 많이 하지 않았고 노래는 또 많이 불렀겠죠. 이 노래는 그러니까 가수의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인과 가수가 짬뽕이 된 것이 엄유시인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날 개념으로서는 무엇이 가장 가까우냐? 싱어송라이터에 가깝다. 싱어송라이터에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가수, 싱어송라이터에 가깝다. 라이터도 작가는 작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은 거예요. 작가로서, 싱어송라이터로서, 작가로서 받은 겁니다. 저희 직감에 의하면 엄유시를 한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개념 정리.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첫째는 노래로 불리는 서정시다, 이런 뜻입니다. 노래로 불리는 서정시. 그러니까 시와 노래의 긴밀한 관계,
맺는 것이 음요시다. 유럽 속담에 보면 가락 없는 시는 물 없는 물레방아라 하는 유럽의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멜로디 없는 시는, 서정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 안고는 일본 말이거든요. 파소라고 해야 됩니다. 파소 없는 찐빵이다. 멜로디 없는 서정시는 물 없는 물레방아다. 이거는 중세 유럽의 속담입니다. 그만큼 시와 노래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시와 노래가 이렇게 항상 긴밀한 유대관계를. 그런데 이 음유시가 노래로 불리는 서정시가 문학사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음악사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복원 좀 시켜야 되겠다. 그다지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이쪽 안에 연구를 좀 해볼까. 유럽부터 우리나라까지. 일본에도 있어요. 음유시인 엔카시라고. 그 엔카가 요즘 부르는 엔카입니다. 엔카. 이 음요시가 12세기부터 지금 20세기까지도 21세기, 한 20세기 합시다. 21세기는 조금 안 해야 그래도 포스트 모던한 시대이니까. 지금까지도 이게 특히 남미에서 음유시인이라고 하면 시인이면서 가수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 굉장히 민중들 동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많고, 요게 외국 음반 많이 있는데, 그 남미 음반 참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리 한국 고려인, 우리 한국인 핏줄을 잇는 유명한 시인 있죠. 율리킴. 율리킴도 음유시인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입니까? 40년대입니까?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기타 하나 달랑 들고 미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를 모아놓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밥 딜런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오늘날 현대 20세기의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음유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노래도 불리는 서정시. 두 번째는 노래를 통해 삶을 이야기하는 뭐랄까? 시의 양식. 노래를 통해서 삶을 이야기한다. 삶을 이야기하면 이게 서사문학이 되어야 되는데 노래 속에 바로 인생이 담겨있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담겨있고 노래 중에서도 특히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는 노래. 가족이랄까 우정이랄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특히 사랑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음유시는 사랑 노래가 아주 가장 두드러져 있다. 대부분 사랑 노래의 유형 속에 있다. 그 외에도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노래를 통해서 삶을 이야기하는 시가 바로 음유시다. 세 번째는 민중주의적인 성격을 지향한다. 민중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나 정신이 뚜렷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음유시입니다. 중세 때도 그런 게 없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음유시의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 딱 꼽으라 하면 어떤 시인을 두고 꼽기는 좀 그렇고 가수 중에 음유시인이라 하면 나는 누구를 꼽을 수 있느냐.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그 가수가 내가 보니까 음유시인의 가장 이미지에 접근한다. 근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유시인을 하면 사실은 시인을 음유시인이라고 비유해도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가수에 가깝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 때 음유시인은 그 악보가 안 남아져 있으니까 가사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으로 대접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음유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또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는 8, 9세기에 가객들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조창을 하는 사람 중인 가객도 있고 평민 가객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안민영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음유시인에 가까운 안에 가급적의 그거는 시조를 짓고 시조를 창을 하던 가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세계 문학 속의 음유시인에 잘 포함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유시의 전통은 12세기 때부터 시작되고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호메로스 시대도 호메로스도 음유시인이라고도 하는데 중세 유럽의 12세기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 나라마다 이름도 다 다릅니다. 최초의 음유시인은 남프랑스 트루 바두르라고 하는 시인들이 있어요. 이 갑자기 출연합니다. 사랑 노래를 갖다가 부르는. 최초의 트루 바두르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틈틈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기욤 구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욤 구세는 남서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남서쪽 끝에 스페인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영주 제법 큰 마을의 영주였어요. 영주라고 한 것은 소왕국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된다.
마을을 다스리는 왕이다. 소왕국의 영주다. 좀 사람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제1차 십자군 원정 때 동원되어 가지고 저 소아시아 가가지고 참패를 했던 사람이고, 여성 편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나무에 안에 유부녀를 안에 빼앗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왕청에서 화가 나니까 두 부이나 파문을 시켰어요. 너는 가톨릭 신다가 아니라고. 그만큼 안에 좀 사람이 어지럽고 지리멸렬하고 난잡한 사람인데, 시가 11편 남아 있습니다. 엄유시가 11편 남아 있는데, 한 것은 또 여자하고 나는 두 여자와 일주일 동안 사랑을 했었네. 그러니까 육체 관계를 맺었다 하는데 몇 번 했느냐? 188번 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슈퍼맨이지. 그러면 귀여운 구세의 밤사이의 비와 서리 같은 사랑, 이 사람이 여성 펠로도 심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 산사나무의 장가지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 밤사이의 비와 서리에 부들부들 뜬다. 아침 역히 되었어야 환한 햇살이 푸른 잎 장가지를 누비면서 퍼져 나아갈 때까지 밤새도록 남녀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밤사이에 비와 서리가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이거 우리 동양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운우라고 해요. 구름 운자 비우자를 써서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을 운우라고 표현하고 운우지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는 구름 운자인데 이 막 그냥 구름이 아니에요. 먹구름이고, 우는 비우자인데 그냥 비가 아니에요. 이슬비 보슬비 아니에요. 폭풍우입니다. 먹구름과 폭풍우로 비유하는 거예요. 남녀관계의 그 격렬한 정사를. 지금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 격렬한 남녀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밤사이의 비와 서리다. 동양식으로 한다면 운우지정이다. 운우. 정확하게는 먹구름과 폭풍우. 뭐 이렇게 이야기 되겠는데요.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자연의 차원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 다 자연 아닙니까? 산사나무, 장가지, 뭐 비서리, 햇살, 푸른 잎, 장가지 이런 거 다 자연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체적 사랑을 자연화시켰다. 자연으로 지속해서 비유로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금 야한 시이긴 하지만 음유시에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왜 음유시가 지금 필요하냐? 내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는 음유할 때 유자가 떠도는 거, 방랑하는 거, 유랑하는 거. 그러니까 떠돔을 뜻한다면 오늘날 많이 이야기하면 노마디즘이라고 합니다. 노마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사람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유목민과 농경민, 유목인과 정주인. 어때요? 유목인들이 호전적이거든요. 막 안에 뭐 무기를 들고 말 타고 다니니까. 최초의 노마드, 유목인은 스키타이족입니다. 스키타이족은 지금부터 2000년에서 3000년, 한 1000년 동안 시베리아, 아시아를 지배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러시아, 우리 동해 그 위에 있는 연해주까지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나 이 천년을 지배한 이 호전적인 강력한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서사시 한 편 남기지 않고 시 한 편 없고 언어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왜 그러냐? 정주민들한테, 정착민들한테 동화 흡수됐거든요.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까불던 몽골족도 어땠습니까? 지금 몽골 사람들 그 국민들이 다 합하면 부산 시민 숫자보다 더 작아요. 땅은 좀 우리 한반도보다 훨씬 넓지만. 그리고 중국을 지배했던 청나라도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지금 청나라 안에 만주어 쓰고 청나라 혈통을 순수하게 한 사람 1000명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목민들은 정주민 속에 포함되고 동화되고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다시 유목민이 되살아난다. 그 유목민 진짜 유목민이 아니고 상징적인 유목민, 디지털화된 요즘 그 현대인들, 이것을 우리는 노마드, 저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적 경향을 노마디즘인데, 왜 지금 뜬금없이 송기복 교수가 음료수를 들고 나오느냐? 문화적인 경향 때문에, 노마디즘이란 것 때문에, 노마디즘 의식과 관련해서 음료시가 주목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틈틈이 띄엄띄엄 여기저기 나라마다 있는 음료시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착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싫어하는 인성공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밤사이의 비와 서리 같은 사랑.
기욤 9세. 저 산사나무의 잔 가지처럼 우리들의 사랑도 마찬가지. 밤사이에 비와 서리에 부들부들 떤다. 아침녘이 되어서야 환한 햇살이 푸른잎 잔 가지를 누비면서 퍼져 나아갈 때까지.